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동환 목사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남성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건장하고 씩씩한 남성 박상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제가 사장으로 나온 게 아니고 박상화 집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늘 저희가 밖에서 만나면 사장님인데 오늘 우리 기독교 방송에 오셨으니까 교회 타이틀 집사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이 많습니다. 예. 또 보험도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메디케어도 있고 또 예. 메디케이드도 있고 집보험, 자동차 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오늘은 65세 이상의 은퇴자를 위한 메디케어에 관련된 사항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 건강보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보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룹 보험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회사 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메디케어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의 오바마 케어나 아니면 일반 보험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네. 물론 여기에는 메디케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정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메디케이드가 사실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또 우리 한인 연장자들에게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예. 그 메디케이드 이 말씀드린 건 제 전문은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 저희들이 복지에 그 한인 사회에 그런 복지회들이 많거든요. 그곳에서 많이 메디케이드를 갖다 관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메디케이드는 정부에서 이걸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민자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예. 의외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많으세요.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65세 미만, 65세 이상 할 거 없이 상관없이. 다 그냥 이렇게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네.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어떤 차이점이냐면 65세 이상은 메디케어에서 일단 보조를 80% 해줘요. 근데 네. 나머지 20%에 관한 걸 갖다 메디케이드에서 커버해 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00% 전부 다 메디케이드. 주정부에서 예. 드리는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세요. 혼돈하지 마세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메디케이드, 에이드는 예. 그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 주정부 보조금.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정부 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쉽죠. 예. 그래서 메디케이드는 연령에 관계없이 예. 그 생활 여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험이고 예.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이제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받으시는 게 메디케어가 되겠죠. 네,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밖에 어떤 다른 차이점은 없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게 그 돈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무슨 얘기하면 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메디케어는 가입자가 그러니까 내가 그 세금을 냈어요. 세금을 내 가지고 계속 세금 내는 그 세역서를 보시면 내역서에 예. 메디케어 텍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매월 내요. 체크를 받을 때마다 네, 냅니다. 내죠. 예. 네. 그걸 모여서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떤 분들은 많이 내고 어떤 분들은 적게 내세요. 예.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동일하게 커버를 해줘요. 아, 조금 불공평한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됐든 뭐 미국이 복지사회니까 네. 국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처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낸 돈을 가지고 커버가 받는다.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커버를 받겠죠. 예. 그게 메디케어예요. 근데 메디케이드는 내가 낸 돈이 아니야. 예. 예, 다시 말해서 나는 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소득이 좀 낮아. 낮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보고를 하지 못해.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어려운 순간, 그러니까 예. 평생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순간순간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시면서 사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그 미리 받은 게 미리 내가 낸 게 아니고 예.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거다라고 그래서 생각하시면 생활 수준에 따라서 예.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주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주마다 메디케이드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이름은 달라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들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이름이 보통 좀 메디칼, 메디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주마다 좀 달라요. 예, 여기는 메디케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메디케이드도 또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엄마하고 아이를 이렇게 함께 해주는 맘앤베이비. 그러니까 출산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좀 소득이 너무 높더라도 자녀를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리노이에서 올키드스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올키드스 아이들,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보험을 해줘야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출산 전에 뱃속부터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아이를 이렇게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엄마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맘앤베이비 프로그램이라고 있고 예. 패밀리 케어라 그래서 전체 가족들 전체를 갖다가 다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 이름은 다르지만 전부 다 메디케이드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일리노이에서는 이제 올 키즈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을 올키드. 보험은? 예, 대부분 저희 그 뭐 소득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요 예. 다들 그걸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소득이 어느 정도 높더라도 올킷은 그냥 받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예. 받고 있는데 내가 보험료를 조금 낼 수는 있어요. 뭐 50불 보험료를 낼 수도 네. 있고 뭐 그리고 디덕터블이 500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을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올킷을 받으세요. 받을 거예요. 예, 받게 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올킷을 많이 예, 가입하고 그럼 계십니다. 아주 파퓰러한데요. 예. 그 유학생들도 받을 수 있나요? 유학생들인 경우에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예. 유학생들은 본래 원칙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예. 유학생들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학교 보험을 가입을 해요. 네. 학교에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SHIB이라 그래서 Student Health Insurance 플랜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학교에 가입하는데 거기에 옵션이 있어요. 유학생 자체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데 예. 유학생의 배우자나 가족들은 예.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예. 근데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요. 비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 그 가족들은 한국에서 보험을 사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가입을 네. 하지만 정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 크레딧이 없다 보니까 좀 보험료가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디덕터블을 높여 하게 되면은 그거가 커버가 돼요. 예. 보험료는 조금 절약은 하지만 저희들이 레코멘드하는 거는 유학생들은 가능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가입을 하셔라. 가입을 학교 보험에다 해라. 학교 네. 보험에 가입하는 게 그게 정상이다. 예. 뭐든지 비정상인 거는 조금 편법인 거는 예. 조금 뭔가 예, 모르게 미국은 좀, 예, 그게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불편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참 뭐 베니핏이 많죠. 예, 메디케어는 아무래도 65세 넘으신 분들, 예. 그분들이 갖고 계신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좀 내가 낸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예. 뭔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많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내가 만나고 싶은 의사 선생님이 웬만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참 굉장히 큰 블레싱이고요. 예. 또 하나는 베니핏이 있어요. 예. 이거는 베네핏. 베네핏이라는 거는 메디칼도 아닌데 메디칼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줘요. 예. 뭐 무료로 막 뭐 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막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메디케이드 쪽에는 그런 건 없어요. 대신 정말 그 메디케이드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홈케어 서비스를 받은다든지 아니면은 너싱홈에 들어가시는 분들. 예. 사실 저 역시 나중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될 거예요. 그 이유는 홈케어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네. 너싱홈에 들어가면 보통 한 달에 9,000불에서 10,000불 정도 들어가요. 감당 네. 못해요. 1년 60만 불인데 그걸 어떻게 웬만한 하십니까? 부자 감당 못하죠. 그렇죠. 예, 내가 재산이 가령 300만 불 정도 있다 그러면 it's okay. 예. 뭐 X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롱텀 케어라는 보험을 가입을 하세요. 근데 그런 보험을 가입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 네. 한인 사회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예.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해갖고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그리고 그냥 커버 받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면 한 50만 불, 두 부부면 100만 불 그냥 정부에다 그냥 보조 받고 예. 내가 있는 게 그거보다 못하다 그러면 다 주는 거죠. 내가 그거보다 더 많다 그러면 뭐가 좀 남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있는 거는 정부에다 반납하지 않고 내가 정부에서 뭔가를 받아야겠다.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삶이. 네. 뭔가 빨리 상속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네. 에이전트가 말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예, 말해도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하나는요. 예. 메디케이드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되면 AD를 받게 되면 예. 예. 그 어떤 그 선택 의사나 병원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질 수 있다. 예, 그거는 현실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의사 선생님도 공부 많이 하셨어요. 예. 아주 그냥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들께서 1년에 5만 불 벌려고 의사 선생님 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이 의사를 갖다가 나는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데 1년에 내가 봐야 될 환자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뭐 휴가도 갔다 오셔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그렇죠. 되니까 의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스트레스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할 수 없이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요. 제한을 제일 먼저 두는 게 메디케이드예요. 메디케이드. 예,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100원 버느냐 아니면 1,000원 버느냐. 버느냐. 그럼 어느 걸 포기할래? 당연히 100원 버는 걸 포기하겠죠. 네. 예, 이거는 비난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네,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점점 줄어들고 있고 좀 특별히 폭이 좀 좁다. 의사 맞습니다. 선생님의 선택의 폭이. 그 약은 어때요? 약은 그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은 어차피 예. 그거는 제약회사하고 정부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네. 약은 뭐 메디케이드 받으시면 그냥 저렴한 값으로 그냥 약을 갖다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네. 대신 메디케이드에서 처리가 안 되는 약들이 있어요. 고가의 약들 중에서 예. 이거 복용 안 해도 돼. 비싼 거 있는데 왜 비싼 걸 해? 예. 그런 부분은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카피약, 지네릭이라 그러죠. 예. 제네릭 약인 경우에는 뭐 약값이 별로 안 해요. 뭐 예. 1불 뭐 그 정도 그냥 1불 네. 40전 뭐 비싸지 그 딱 않아요. 거기 정해져 있어요. 예. 그 정도만 내시면 되니까 네. 별 문제 없다. 거의 돈이 안 들어간다. 메디케이드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메디케어 중에서 예. 내가 이제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예.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보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스탠바이 시켜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게 참 난감한 게 네. 의료 행위를 한다는 거는 예. 일단 돈을 받아야 되는 걸 갖다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분이 응급해요. 응급하면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처리가 돼요. 일단 살려보고 와요. 예. 이게 복지국가예요. 예. 선진국이에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이에요. 일단 살려는데 그게 아니야. 이분은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이거 돈을 줄까 말까 지금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어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과연 내가 이걸 갖다가 치료를 하는데 예. 불필요한 치료, 가령 엑스레이 찍어도 되는 걸 가지고 MRI를 찍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예. 이 안 정부나 나오죠.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해줄까요? 예. 안 해줍니다. 예. 의사 선생님께서 교과서대로 해요. 아. 순서대로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 엑스레이도 되는데 뭔가 수상해. 그러면 약을 갖다 드셔보죠. 약이 안 돼. 그럼 뭔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CT나 MRI를 찍게 되시는 거예요. 예. 순서적으로 착착착 나가는데 예. 이걸 건너뛰고 나는 MRI 찍을래. 예.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항상 순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일리노이 주정부의 네. 재정이 네. 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 있어요. 좀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예. 자, 그렇다면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은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의사 선생님들께서 예.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먼저 보면은 네. 주정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늦게 주잖아요. 예, 없어요. 없으니까 늦게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받는데 야 이거 받을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만들어진 플랜이 MMAI 프로그램 그거는 65세 이상이고요. 언더 65세 미만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플랜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플랜은 그냥 메디케이드 플랜인데 보험회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 보험회사에서는 1년 동안 돈 안 받아도 돼요. 네. 일괄적으로 돼갖고 1,000만 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받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서 보험회사는 착착착 돈을 내줘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그 블루크로스나 아니면 뭐 메리디안이라든지 예. 그런 커뮤니티 플랜을 갖다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 커뮤니티 플랜. 예, 물론 65세 이상 되시면 MMAI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MMAI, 그러니까 65세 넘으신 분들께서 이건 혼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요. 메디케어 플랜을 택하실 때 보험회사는 어느 회사가 제일 좋습니까? 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요. 근데 이거 보험회사 문제가 아니에요. 예. 메디케이드는 어차피 돈 안 내는 거예요. 음. 내 의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병원이 거기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 그 의사가 안 받는데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네. 내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예. 플랜을 택해야겠는데 맞습니다. 정부에서 날라온 편지가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런다. 어느 네. 회사를 택해야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답을 드려요. 네. 우리는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뭐 에트나를 받겠습니다. 예. 그거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보험회사 그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예. 우리 교포들이 아니면 우리 동포들이 예. 아, 한국이 좋다. 예. 한국의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사실 이게 죄송한데 기독교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건강검진 한국에서 받고 왔어요. 네. 얼마 전에 비행값이 떨어져요. 물론 비행기 값 정도가 아니죠. 네. 여기서 한 거의 10,000불 정도 가량의 그 소요하는 그런 비용을 갖다가 한국에서는 1,000불이면 해결이 돼요. 네. 여기가 9,000불 번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값이 그만큼 뚝 떨어진 거죠. 그렇죠. 당연히 검사하셔야 돼요.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에 가셔서 종합검진을 받으십시오. 예. 예, 뭐 어디 가서 봐도 여행사한테 물어보세요. 뭐 여기 많잖아요, 여기 지금 여행사분들이. 예. 근데 여행사 하시는 분들 거기다 문의하시면요, 여행사에서 이 조인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뭐 한양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양지병원이라든지 뭐 여러 병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대학병원 같은 데서 그걸 갖다 이렇게 알선해가지고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네. 그래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뭔가 모르게 달라요. 근데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속도전입니다. 예, 맞아요.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뭐죠? 속도예요. 속도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예, 안 달래. 예, 빨리 하시는 것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의료 쪽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빨라요. 그냥 전화 걸어갖고 나 검사 받을래 그러면 그냥 오케이 해갖고 쫙쫙쫙 일사천리로 일주일 안에 모든 게 다 끝나고 그 자리에서 거기서 품평까지 다 해드려요. 예. 일주일 지나면은 아예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뭐가 좋습니다, 나쁩니다 다 말씀을 해드려요. 네. 여기서는 일단 등록하고 아유, 안 그래요. 몇 달이에요. 네. 그리고 그나마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전문의를 만나셔야 돼요. 네. 전문의도 또 한두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속도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예. 두 번째는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예.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저거 하고 싶어요. 예. 돈을 더 주더라도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두 배 받아도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참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한데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좀 앞서가는 것만 사실이에요. 그 앞서간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좀 위험하다. 요- 너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오진 나오는 확률이 높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언제가 잘못하면은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예. 붕괴가 되는 게 아닌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수천만 불,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 뭐 너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어. 그거를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도달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아무래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의료공단이 펑 터질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예. 그 경제적으로도 뭐 어렵고 예. 그래서 생활 여건도 잘 안 되는데 예. 미국에서 병이 났어요. 예. 그게 사실 미국에서 병원 가기가 겁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미국에 사는 거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의료보험 무료 혜택을 받기가 무섭다. 병원 가기가 무섭다. 예. 비리 하도 높으니까. 예.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만 있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제가 보험 전문가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보험만 있으시면은 최소한 1년에 9,100불 거기가 맥시멈이거든요. 맥시멈 아웃파켓이라 그래서 그 아웃파켓 맥시멈이 딱 정해져 있어요. 1년에 어떤 보험회사든 9,100불 이상은 받을 수 없어. 예. 어디에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내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몽땅 다 해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처럼 수억을 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수백억이 나와도 그냥 9,000 이 정도만 내면은 예. 다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못 내겠다 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 대부분 그게 힘드신 거예요. 네. 내가 9,000불까지 올해 내야 되는 게 네. 그게 힘드셔가지고 지금 그런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면에서 그냥 어떤 병이 걸려서 돈이 예. 많이 나오더라도 예.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보자.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 바이든 정부 그 이전에 이 오바마 케어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Affordable Care Act라 그래서 ACA 이게 나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해놓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 시민들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 세금을 내시는 분들께서는 미국에 사시면서 의료 비용으로 자기 인컴에서 예. 9.67% 정도는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거는 부담하세요. 네. 그 나머지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하든 보험회사에서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오바마 케어의 그 텍스 크레딧이에요. 네.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10만 불이다. 그러면 뭐 어바웃 그냥 뭐 한 10,000불 정도는 네. 내가 써야 돼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많어라고 하시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요. 자,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오늘 시간에는 박상아 보험의 박상아 집사님 모시고 60여 세 이상의 은퇴자들을 위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메디케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예. 보험, 그 보험. 사실 이제 메디케어가 65세 이상이면 이제 의무적으로 줘주는 거예요? 예. 이게 정상적이라면 예. 65세가 되신 그냥 대부분 다 그냥 메디케어를 받으세요. 근데 저희 한인들은 예. 아시다시피 제가 한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민자예요. 이민자인 경우에는 예. 미국에 오셔갖고 세금 보고를 10년 이상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40 크레딧, 40 쿼터라고 얘기해요. 예. 40 쿼터, 10년을 10년을 채워야지 파트 A를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내 어카운트에 들어가죠. 컴퓨터에다가 ssa.gov에 들어가셔갖고 내 소셜 시큐리티가 연금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거 알아보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귀하는 메디케어 파트 A and B가 엘리저블 합니다 안 합니다가 나와요. 예. 근데 40 크레딧이 안 되신 분들은 예. 나오지 않아요 그게. 어.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돈을 내고 해야 되고 네. 더 내고 남들보다 네. 그렇게 하고 가입을 하시는데 심지어는 뭐 내가 한 반년, 한 5년 정도뿐이 안 했어. 그런 분들은 거의 파트 A가 500불 정도, 500여 불 해요. 500불이 좀 더 돼요. 예. 그리고 파트 B가 또 그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1000여 불 정도를 주시고 메디케어를 구입하실 수는 있으세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분은 안 너무, 계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저희 어르신들 그런 분들 지금 제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요, 업무를 예. 하다 보면 예.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경우에 웬만하면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1000불 주고도 하세요. 예.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1000불 주고 하시는 분 대부분 늦게 이민 오신 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이민 오시는데 그분들께서 한국에서 삶이 어려워서 오신 분들은 안 계세요. 늦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삶이 어려워서 미국에 오셨다. 예, 나중에 오신 분들은 예, 돈 대부분 가져갔어요. 그렇죠, 예. 풍족하세요. 예. 아니, 왜 한국에 건물 있으신데 여기서 그 천불을 아끼시겠다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불편하시고 막 그렇게 연구를 하십니까? 저한테 비난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충분한 게 사람 대접받으면서, 환자 대접받으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천불 쓰십시오. 예. 집에 한국에 가시면은 100억 재산 가신데 예. 왜 여기서 이렇게 구차하게 저거 하십니까? 음. 한국에 보험이 있으시대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일 벌어지면 어떡할 거야? 예. 안 아까워요. 예, 안 아까워요. 예. 물론 저희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전혀 뭐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저희들이 그냥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예. 하지만 저는 지금 보험 얘기를 하러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그만큼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40코로가 채워지면은 164불 90전이 일단 기본이고 예. 그것보다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가령 싱글인 경우에 9,400불, 예. 메리드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얼마죠? 9,400불이니까 그거의 2배가 정도가 돼요. 예. 14,700불?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뭐 하여튼 14만 불, 14만 4천 불, 14만 7천 불, 뭐 17만 4천 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냥 헷갈리네요. 예. 어찌됐든 그 정도 이상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내세요. 남들 164불 낼 때 나는 200불 좀 더 내는 그런 예. 정도에 되고 심지어는 가령 75만 불 이상 부부인 경우에는 거의 500불이 넘으세요. 네. 그래서 조금 왜 나는 많이 해 그러세요. 근데 남들은 저렇게 내는데 왜 나는 이만큼 내? 그만큼 더 버시니까. 더 보시니까. 2년 전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1년이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세금 보고하신 그 내역을 가지고 이분이 75만 불이 넘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내셔야겠죠. 많죠. 예, 벌써도 그러니까 70만 넘게 예. 많은 거 예, 그리고 있어요. 매년 그게 이렇게 편지로 와요. 그래프로 네. 딱 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억울해 생각하지 마세요. 보험이라는 게 낼 때는 억울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사용할 때는 이거 필요해. 이거만 필요한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축복받은 분은 보험 사용 안 하세요. 네. 예, 그게 제일 축복받은 분이에요. 그냥 내고 안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메디케어 예. 그 아까 10년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예. 그 세금 액수에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아, 세금 액수요? 세금을 얼마나 아, 내는지 세금은 그 기간만 그래도 최소한 쿼터에 풀타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1,640불 정도 쿼터당 예. 그 정도는 소득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 1,700불 그 정도, 1,600불, 1,700불 그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풀타임으로 간주해 가지고 한 쿼터를 쳐줘요. 네. 근데 그거보다 못하다 그러면 커주지 않아요. 안 예, 그래서 크레딧을 못 받아요. 네, 못 받아요. 예, 못 받게 되면 그래도 뭐 그냥 어느 정도만 그냥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면은 받으니까 예. 조금씩이라도 계속 세금 보고를 하시라고 저희들 말씀드려요. 그래야죠.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네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예, 예. 하시는 게 그때는 좀 힘든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그게 예. 나한테 돌아오는 베니핏이에요. 예, 게다가 그만큼 내셔가지고는 세금도 안 내요. 예.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세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메디케어 네. 그 보험을 그 80% 보험이라고. 아, 예,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20% 보험 들도 왔어. 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는 오리지널 파트 A and B가 80% 커버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말은 맞는데 사실은 8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트 A는 100%예요. 파트 B가 80%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 파트 A하고 B는 또 뭐냐? 메디케어 카드 보시면은 파트 A하고 파트 B가 이렇게 나란히 써 있어요. 예. 파트 A 날짜 써 있어요. 내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파트 B 내가 이날부터 시작된다고 되는데 대부분은 같으세요. 예. 65세가 넘을 때 그때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파트 예. A, B가 같은데 예. 직장을 다니셔갖고 좀 늦게 은퇴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지금 저희 한인분들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요 대부분 직장 생활하세요. 예. 자영업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분들은 67세, 69세, 어떤 분들은 75세 뭐 이때 은퇴하세요. 그러면 파트 A는 65세 될 당시에 시작이 됐어요. 자기 생일달 1일 날짜로 예. 7월 달이면 7월 1일이에요. 시작됐는데 파트 B는 은퇴하신과 동시에 그룹에서 나와요.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걸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날짜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파트 B는 80%인데 파트 A, 그 파트 A는 하스피럴, 파트 B는 거기 보시면은 그 메디칼이라고 돼 있어요. 그 메디칼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차지하시는 부분 쉽게 설명하면은 심장 수술에서 개복 수술을 하셨어요. 예. 개복 수술 하시게 되면 병원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0만 불, 의사 선생님이 10만 불 이렇게 차지를 하게 돼요. 예. 근데 병원에서 차지하는 거는 디덕터블만 내시면 돼요. 예. 1,600불 정도, 1,640불 내시면 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차지하는 건 또 따로 차지해요. 그래요. 그분들은 비율이 틀려요. 예, 80%, 예, 80% 해갖고 20%가 내가 내야 돼. 그 10만 불. 거기서 2만 불이 내가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물론 뭐 거기 디덕터블이 있어요. 파트 B 디덕터블 아주 미미하게 있지만 네, 네. 226불이 있지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80%, 20%가 내야 돼요. 예, 목돈이. 예, 목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의 보조보험을 가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트 A는 이제 병원비. 예, 그다음에 파트 B는 이제 의사 예, 비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병행해서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조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A만 있는데 나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 가입할래라고 하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있으셔야지 이게 워킹해요. 그거 네. 없으면 이거 아예 워킹하지 않습니다. 가입도 네.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약값을 따로 그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약은 파트 D라 그래서 메디케어 쪽에서는 파트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예, 근데 파트 A, B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파트 C는 어드밴티지 플랜을 얘기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뭐 공짜 플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짜 플랜은 아니에요. 예. 어드밴티지 플랜은 그냥 어떤 분은 또 헬스클럽 플랜이라고 또 말씀도 하시는데 네. 다 틀린 얘기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그래갖고 그거는 그 통합 플랜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설명을 해요. 네. 파트 A하고 B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요.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플랜이거든요. 그런 플랜이 있는데 파트 D라고 또 따로 있어요. 네. 드러그 플랜. 그걸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파트 D 플랜이 파트 C에 포함이 되어 있는 플랜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입하고 계신 뭐 휴메나 골드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에트나 뭐 그런 플랜들 있죠. 예. 그런 플랜들이 전부 다 C하고 D가 합쳐져 있습니다. 예. 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서플리멘탈 플랜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약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꼭 예.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예, 서플리멘탈 플랜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플랜 F나 플랜 G예요. 그래서 네. 카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예. 내가 뭐 있냐고. 그럼 카드 좀 보세요. 네. 카드 보시면 거기 다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 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예. 자 메디케어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80% 아까 커버한다고 그러니까 예. 플랜 A, 예. 플랜 B, 플랜 C, 예. 뭐 플랜 D 뭐 이런 게 많이 붙어요. 예. 많이 컨퓨즈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많이들 그렇게 하시고 또 게다가 이 보험료, 예. 보험료를 안 낸다 그럴 때 보험료를 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예, 난감해요. 예. 예, 난감한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파트 A, 그 파트 B는 정부에서 하는 보험이다. 메디케어 보험이에요. 그걸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파트 C는 어드밴티지 플랜, A, B를 합친 모양이다. 그리고 파트 D는 드러그 플랜, 약보험이다. 예. 그래서 딱 정리가 되는데 파트 C가 다행히 D를 포함하고 있다. 예. 근데 A하고 B, 파트 A, 파트 B는 80%니까 20%를 들어야 된다. 예, 예. 그러면 서플리멘탈 플랜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서플리멘탈 플랜은 보통 저희들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매월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일리노이주에서는 약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서플리멘탈 플랜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어찌됐든 저는 최소한 그걸 갖다가 레코멘드 해주고 있지 않아요. 예. 어찌됐든 하여튼 그런 플랜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나누는데 아까 잠깐 제가 보험료 얘기했잖아요. 보험료 안 낸다 그러는데 나는 보험료를 내. 그게 뭐냐 하면은 파트 C예요. 파트 C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프리미엄이 제로예요. $0 프리미엄 대신 코페이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마다 네, 코페이를 내시는데 네. 나는 뭔가 돈을 자꾸 164불 90전씩 낸데 예. 아까 뭐라 그랬죠? 164불 90전 파트 B 보험료예요. 네. 그건 정부에서 받아가는 거지 보험회사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니까 문제 그래요. 없으세요. 근데 또 이게 이런 거예요. 또 속상한 게 뭐냐면은 혼돈하는 게 옆집 아저씨가 교회 가니까 친구분이 옆집 옆에 같은 성도분님께서 나는 안 내는데 그거 근데 나는 내. 야, 이상하다. 왜 저분은 안 내는데 왜 나는 내지? 그분은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시니까 메디케이드에서 그걸 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뒷 사정을 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분 사정을 홀라당 까놓고 얘기하지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잘 이해하시고 새겨 그냥 들으니까 반쯤 들으시고 반쯤 그냥 흘러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 60세 이상 이제 연장자가 되면은 예. 뭐 스피드도 좀 느려지고 눈도 좀 흐려지고 그러는데 예. 이 종류가 많으니까요. 예.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화들 많이 오잖아요. 예. 그냥 그 뭐 전화 오고 메일 오고 막 그래요. 전화 오면 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내 얘기를 너무 잘 알아. 예. 다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뭘 주겠대요. 예. 돈 낼 필요 없어. 예. 여기 뭐 우리가 돈도 대줄게. 뭐도 많이 막 줄게 막 그냥 그래요. 그리고 그냥 예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카드가 한 장 날라왔어. 그리고 네. 병원에 가고 내가 전에 있던 카드를 내미니까 이거 안 되는데요라고 얘기해요.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어요. 좀 판단하시는 게 조금 클리어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 연세 아무것도 하지 드시면 말아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인하고 예스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노 땡큐. 뭐 하면은 편지 보내라 얘기하세요. 예. 편지 보고 편지는 사진 찍어갖고 아들한테 보내세요. 따님한테 보내세요. 보통 따님들이 더 잘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한테 보내면 자녀분들이 보고 이거 광고예요라고 얘기하고 그냥 버리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러니까요. 보험회사라고 이제 전화가 옵니다. 예. 그래서 뭐를 뭐 많이 해준다 그러고 뭐 도와준다고 막 이래요. 예. 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사실 아는 사람도 예. 내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망설이거든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편지를 뭐, 보내주세요. 야, 편지를 보내세요. 예, 편지를 보내주세요. 네. 나 그 언더스탠드가 잘 안 된다. 네. 내가 세컨 랭귀지로 영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정확하게 못한다. 이해를 못하니까 편지를 편지를 보내면 보내라. 예, 편지를 예, 보내면 그러니까 전화로 오는 거는 일단 답하지 말고 편지로 보내라. 편지를 보내라. 네. 대부분 안 보내요. 그 다음에 예, 이분들은 그렇군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어떤 경우는 요즘에는 AI가 해요. 사람이랑 통화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계랑 얘기를 해요. 기계랑.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험회사 이름으로 또 올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제일 황당해요. 예. 보험회사라 그래서 내 보험, 내 고객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철떡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 안에서도 라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다른 라인 쪽이라 그러면은 자기 쪽에서 또 뭔가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기 회사에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 플랜으로 그걸 갖다 이렇게 서제시네요. 예, 그러니까 가령 그렇군요. 애매하신 분들 있죠. 소득이 낮으신 분들. 그분들은 메디케이드 플랜으로 하세요. 예. 메디케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플랜 하세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메디케어가 같은 회사인데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 뭐 그런 경우가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달라졌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은 그냥 플랜을 갖다 변경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 뭐 바꾸시고 나면 힘들어요.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박사보험은 에이전트를 오래 하시는데 예. 에이전트가 가입자에 대해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아,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전화 안 해? 이게 나는 이거 버려진 것 같아. 예. 나 잊어버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제가 전화를 드리죠. 그럼 그때부터 겁을 내세요. 예. 뭐가 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전화 안 드려요. 예. 평소에 전화 안 드리고 만약에 정말 뭔가 이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예. 가령 뭐 휴메나 골드 플러스에 무슨 플렉스 카드라 그래서 공짜로 1,000불짜리 카드를 줬대요. 데뷔 카드를.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사용하냐고 지금도 물어보세요. 1월 달에 예. 드렸는데 예.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그걸 갖다가 편지를 보내드렸거든요. 이 카드는 덴탈, 네. 비전, 그다음에 히어링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보청기, 안경, 그다음에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코페이 부분을 이거를 업투 1,000불까지 낸다. 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정하는 경우 안 되는 분들은 제가 할 수 없이 전화를 또 드려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제가 드리지 않고 네. 10월 1일 이후에 이제 오픈이 돼요. 1년에, 예. 1년에 한 번씩 오픈이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그때는 제가 전화를 드려요. 드리는데 제가 전화 드리기 전에 다 전화가 와요. 네. 순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ABC 순으로 해가지고 이거 저는 박하잖아요. 네. P잖아요. 그러니 이거 P까지 가려 그러면은 벌써 저기 그냥 A 안시성 가지신 어르신들께서 그 전화 드려야 되는데 그분은 떠나고 P 성 가진 박시성 맞아요. 가진 예.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전화 드리질 못해요. 죄송하게도. 네. 근데 시간이 되면은 제가 가능하면 순서대로 만약에 안 되면 마지막에 내가 점검해갖고 이분은 전화를 꼭 드려야겠다는 분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전화 안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변화 예. 또 꼭 아셔야 되는 사항이 있기 전에는 에이전트는 전화를 안 하셔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화 오는 거는 예. 우리가 거기다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신경 쓸 없습니다. 예, 그냥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중요한 거는 편지를 보내드려요. 중요한 건 반드시 보내드려요, 편지로. 네.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거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네. 예, 광고니까. 광고니까요. 예, 광고니까 넘어가 그래, 버리고. 거기에 이제 요즘 말로 좀 주석한편인데 낚이면 좀 곤란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팸콜이라 그러거든요. 예. 예, 스팸. 네, 예, 스팸. 그래서 그 정크 전화를 갖다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예. 끝으로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전해주시고 저희 시간 메시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제가 항상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네. 마지막에 이렇게 뭐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가능하면은 그냥 믿고 맡기는 에이전트, 에이전트. 한테 이렇게 저 하세요. 내가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CPA를 사용해요. 그 이유는 뭐냐? CPA가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더 많이 하거든요. 나는 나 하나만 해. 그런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수백 명, 수백 명, 수천 명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천 명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예. 그냥 1,000명이 넘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을 갖다가 관리를 갖다 이렇게 그냥 2달 동안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2-3달 동안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보다는 최소한 경험이 많아요. 제가 네.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우리 교포 분들이세요. 네. 동포분들보다는 제가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 하신 분들보다는 제가 1,000번 했으니까 1,000번 한 사람이 조금 더 낫겠죠. 예. 그래서 제가 더 경험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처럼 에이전트들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더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갖다 맡기고 그분들한테 뭔가 질문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바뀐 분들이 계세요. 주소지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약이 바뀌었다든지 의사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심각하게 뭔가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플랜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약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분명히 약속하기로는 40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연중에 바뀌어요. 그래 네. 값이 약값이 올랐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은요. 음. 예, 그래서 뭐 그때 어필도 해보고 막 그래갖고 뭔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에이전트한테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전화를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요. 네. 예, 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가
우리 커버리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꼭 검토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하다 보면 저도 요령이 생기고 예. 저도 거기에 어떤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이게 차라리 더 낫겠다. 대부분은 한번 가입하시면 그거를 쭉 그냥 가세요. 최소한 5년, 10년은 그냥 그대로 가세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근데 꼭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남들은 뭐 준다는데 나는 그런 거 없네. 뭘 주면은 그만큼 빼야 돼요. 가령 뭐 혜택을 이만큼 주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빠져. 빠지는 부분이 주로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라는 게 의사 선생님이 예. 10,000명 있었는데 9,000명으로 줄어들었네.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걸 갖다 각오를 하셔야 되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잘 좀 감안하시고 가능하면은 멤버가 많은 큰 회사를 그렇죠. 갖다 택하시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려요. 네. 신규 회사 택하시게 되면 이래저래 서비스도 힘들고 플랜도 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예. 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의사 선생님 꼭 내가 그 가입자가 사용하는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예, 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융자를 하면 예, 그 기간이 길잖아요. 뭐 5년 되고 예. 10년, 15년. 맞습니다. 근데 보험은 이렇게 긴 거는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보험은요, 다행스럽게 어드밴티지 플랜이 기준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있으세요. 네. 그것도 개런티로 그냥 다른 데로 또 옮겨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년 동안 내가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예. 조금 뭘 잘못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내야 될 부분이 많다든지 아니면 이 의사 안 받는다, 저 의사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죠. 힘들긴 한데 1년만 지나시면 다시 또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그 정도로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있어요. 네. 제가 보험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기대 수명이 늘어났어요. 지난번에 코비드 때문에 소천하지 않으셔야 되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소천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네. 근데 그건 일부예요. 대부분 지금 여기 저희들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예. 본인 생각보다 더 오래 그렇죠. 장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지금 목사님께서 매일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청취자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축복받으면서 사시라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더 수명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0대라 그러면 90대 이상이에요. 대부분 다. 네. 그럼 70대 분께서 지금 영어를 못한다고 그냥 포기를 하세요. 예,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내가 70대라도 앞으로 20년을 갖다 과거 30년 이민 온지 30년 됐대. 근데 벙어리를 사셨어요. 예.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그런 누를 다시 범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범하지 마시려면 네. 영어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네. 여러 기관에서 영어 공부를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네. 미국인들은요. 자기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네. 특별히 외국인이 영어를 배우는 거를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드려요. 예. 너무 그건 진짜 제가 미국에서 30년 사는데 그건 피부로 느껴왔어요. 제가 못할 때는 제가 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친절한 그런 분들이세요. 이분들이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영어를 좀 많이 배우세요. 영어를 배우자. 예, 영어를 배우자. 예. 근데 영어가 안 돼. 그러면 컴퓨터라도 배우자. 예, 컴퓨터. 컴퓨터를 갖다 무슨 뜯어가지고 뭐 고치고 그런 게 그건 아니고 아니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자. 네. 예, 프로그램 배우자는 얘기예요. 그냥 네. 뭐 누르면 뭐가 나오고 그런 거. 근데 이 컴퓨터도 안 되겠다. 그러면 전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걸 배우자. 예. 제가 꼭 그 말씀을 당부하고 싶어요. 네. 예, 제가 광고가 갑자기 생각이 나거든요. 전화 광고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 하고 싶으십니까? 스마트 해지고 싶으십니까? 스마트폰을 가지십시오. 예.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스마트해지세요. 그게 앞으로 미래입니다. 곧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비서를, 여러분의 통역사를, 여러분의 사무실을 들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벌써 왔고 더 예. 발전되는 게 곧 앞으로 옵니다. 예. 반드시 전화기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기 꼭 공부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 삶을 편하게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게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늘 가지고 그냥 전화만 건다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비싼 돈 주고 그거 네. 하셨는데 예. 이왕이면 돈 조금 더 주고 예. 그 데이터 충분하게 사셔가지고 언리미티드 사셔가지고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 유튜브만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면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은데 그 문제는 뭐냐면 잘못됐다는 걸 모르세요. 네. 예, 모르시고 그냥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일 괴로워하세요. 음.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저희가 의사예요. 의사예요. 내려왔어요. 물론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꼭 주치의한테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아이디어만 드리는 거지 그분들이 환자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꼭 잊지 마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박상화 보험의 박상화 집사님 모시고 65세 이상 연장자들이 꼭 아셔야 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플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오셔서 이제 10월 달부터 있어지는 그 변화하는 시기에 중요한 정보 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본격적인 얘기는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네. 그냥 개괄적인 얘기만 이렇게 오픈만 하고 네. 이 자리를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또 모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